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어플로우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플로우가 좀 많이 밀렸어요. 시장도 물론 그렇게 신통치는 않지만 이어플로우 입장에서는 나와야 될 재료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으면서 자, 그 부분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불성실 공시 법인 그 벌점이 나온 날 한번 크게 반짝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아직까지는 시원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보고 그리고 떤 전개가 될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를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한번 내시고요. 네, 자, 이어플로우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시고 계신 부분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좀 제대로 새로운 정보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의 이의신청 검토회의 이 건의 날짜는 이미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나서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권에 대한 재료가 나왔고 네, 이 고비를 잘 넘겼죠. 고비를 잘 넘겼는데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밋밋한 그런 상태가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1월 15일 날 오전에 한 10시 25분경에 이런 재료가 여러분 하나 뜬 게 있죠. 팜 이데일리에서 UXN 건과 관련한 재료가 떴습니다. 이 UXN은 지금 그 이어플로우가 지분을 일부 갖고 있죠. 네, 지분을 일부 갖고 있습니다. 네. 3.16% 정도 네,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UXN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하면은 이번에 원리금 지급하고 SD바이오 센서하고의 분쟁을 일단 일단락한 겁니다.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이 이 갈등이 봉합되고 그리고 나서 재료에 대한 기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면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UXN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코스닥 이전 상장, 네, 요건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거든요. 네, 코스닥 이전 상장. 이게 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재료만 나와도 주가가 좀 될 때는 주가가 민감하게 크게 움직이는 그런 패턴의 상황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작은 재료라 하더라도 이 건에 대한 어떤 그 움직임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보신 바와 같이 그 코넥스 기업에서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한다. 네, 이 건에 대한 재료가 나왔죠. 네, 이런 건의 재료에도 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될 때는. 하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는 좀 밀려 내려간 그런 상황이 좀 아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급 동향을 보면은 외인들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다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기도 좀 힘들고 아직까지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 동향을 보면 뭔가 강력한 이슈가 나와야 매수 주체도 나타나리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패턴이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예전에 가족들로 하여금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요걸 해서 결국 다시 살아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었는데 이게 지난 12월 10일 날 나왔던 재료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한 달이 지나갔는데 아직까지는 그 건에 대한 재료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기사에 보시면 여러분도 예전에 이거 보셨겠지만 M&A 건, 이런 건들에 대한 얘기도 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바로 나오기는 참 쉽지는 않고 1단계적으로 기업 자체가 현금이 들어와서 판관비 부분을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 있어야 네, 그래야 결국 이제 우리도 소송에 이제 기대를 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현재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그 대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대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재료가 언제 등장하느냐. 네,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서 이제 저점을 한번 찍었다가 반짝했다가 다시 이제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 저점이 깨지 않는 선에서 반전의 상황이 바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아직까지는 그 소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은 판관비를 커버할 자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증자에 실패한 이후에 결국 이제 활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밖에 없어요. 그죠? 예. 요걸 주목하고 요건에 대한 재료가 들어오는 대로 장중에 신속한 소식을 전할 수 있으면 제가 그거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오플로우라고 문자 주셔서 이런 정보를 꼭 받으실 수 있는 체제를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오플로우라고 꼭 문자 주셔서 신속한 업데이트 한번 받아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으로서는 일단 우리가 제1의 희망사항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역시 증자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네,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네,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네.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요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고 그러죠. 네,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날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의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익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은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네,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내 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